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네이버 또 날았다. 역대 최대 실적. 하지만 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이버가요, 2023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가 실적을 상당히 빨리 발표하는 편인데요. 이 네이버의 실적을 요약을 해보면 사상 최대 분기 매출, 그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분기 매출액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나 성장을 했고요. 이 조정 에비타, 그러니까 뭐 일회성 비용이나 뭐 감가상각비 뭐 이런 것들을 뺀 요 이익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2%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네이버에서 커머스 분야잖아요. 이 네이버는 이 서치 플랫폼이라고 이 검색 포탈, 그 관련된 매출들, 그리고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 이런 것들의 어떤 매출을 기록하는 커머스, 네이버페이의 핀테크, 그리고 웹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 클라우드 매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여기서 커머스 매출이죠. 이 커머스 매출은 보면 이 4분기 실적이 6,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35.7%나 매출이 성장한 걸로 나옵니다. 우와, 35.7%? 커머스의 매출이 이 정도나 증가했다고?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거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커머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7%나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주석이 중요합니다. 이 주석을 보면 여기에는 포시마크 제외 시 연간 11.8% 증가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포시마크는요, 네이버가 2022년 4분기에 이른수한 미국의 당근마켓 같은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의 매출이 이 커머스 쪽에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매출에 좀 과대 계상되는 게 있어서 이 포시마크를 빼고 하면 사실 연간으로는 11.8%의 매출이 증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실제 증가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중개 및 판매라는 건 우리의 어떤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 여기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 매출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3%나 증가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석을 봐야 됩니다. 포시마크를 제외하면 28.3% 증가한 걸로 나오죠. 그리고 멤버십도 연간 23.5%로 견조한 상승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의 이 매출을 보면 462억이에요. 이 분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3개월로 나누고 월간으로 나누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그 수치를 이 월간 이 네이버 멤버십이 4,900원이 들어가니까 그걸로 나누면 한 310만 명 조금 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310만에서 350만 정도가 네이버 멤버십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자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은 1100만 명이 유료 회원 수가 넘어갔죠. 이제 그거에 비하면 네이버가 사실 지금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안 되는 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유료 회원 한 명이 사실은 이 세 명을 더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즉, 네 명이 한꺼번에 묶어서 이 네이버 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유료 멤버십을 사용하는 사람 수는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료 멤버십 벌어들이는 돈은 이 쿠팡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이버가 어쨌든 이 커머스 실적에 좋은 실적이 나온 건 브랜드 스토어와 서비스 거래액 성장으로 전체 거래액이 성장했다고 해요. 이 전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11%면 이커머스 평균보다도 좀 높은 괜찮은 수준인데?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도 포시마크를 제외해보면요, 요 주석에 가보면 포시마크 제외 시 연간 4.9%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아쉬운 실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쿠팡과 네이버를 비교할 때 이 거래액으로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규모를 볼 때. 그런데 지난 분기에 네이버가 3분기에 8%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단 말이에요. 거래액에서.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떨어진 상태가 된 겁니다. 쿠팡은요, 3분기 21%나 성장했었단 말이죠. 거래액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쨌든 이 양강에서 쿠팡과 네이버가 확실히 점점 더 차이가 벌어지는 모양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게 전년 대비 거래액 성장률, 네이버의 전년 대비 거래액 성장률을 갖고 온 건데, 23년 1분기에는요 13.2%나 성장했어요. 이거 다 포시마크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2분기에는 8.6%, 3분기에는 8.2%, 4분기에는 4.9%까지 떨어졌죠. 거래액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면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커머스 3분기 평균 성장률이 8%였습니다. 아직 4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이 4분기 성장률도 3분기랑 비슷하다고 보면
사실은 이 네이버는요, 거래액 기준으로 이커머스 평균보다도 성장하지 못한 상태가 돼요. 아니 근데 이렇게 거래액이 성장률이 더딘데 어떻게 사상 최대의 매출과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냈지? 그거는 이 네이버가 거래액을 포기하고요, 이 수익성을 만드는데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네이버는요, 이 쇼핑 라이브, 네이버 펫 이런 거에서 추가로 수주를 가져갔지만 최근에는 이 도착 보장 서비스를 2022년 말에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다가 지금은 도착 보장하는 업체들한테 그 제품들은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죠. 그 수수료, 그리고 도착 보장관에 들어가는 그 추가 수수료, 그리고 브랜드 직영관 수수료, 뭐 패션 타운 수수료, 이런 것들을 추가로 받기 시작하면서 이 네이버는 수익성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커머스 툴 같은 걸 팔기 시작했잖아요. 유료 툴이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한 매출로 이 네이버는 수익성을 더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 거래액의 성장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중개 및 판매 매출이요, 전년 대비해서 28.3%나 증가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쿠팡과의 어떤 거래액 싸움은 점점 지고 있지만 사실 판매자 부담은 점점 늘어나면서 네이버 매출은 상승하는 느낌. 판매자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이네요. 이제 네이버가 판매자들한테 친절하기로 유명한 플랫폼인데 이 친절함 정도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이제 기자들이 네이버 최수연 대표한테 이제 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요새 가장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슈인 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이 직구 어플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최근 중국 직구 플랫폼 GMV, 요게 이제 거래액인데 거래액 성장이 가파른데 이 네이버 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요? 이걸 이 최수연 대표한테 물어보니까 이 최수연 대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선은 사실 알리익스프레스랑 테무 같은 중국 직구 어플이 네이버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이 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사실 어렵다. 그런데 어떤 쇼핑 자체로 보면 경쟁 상대일 수 있지만 네이버 쇼핑 모델 자체가 광고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네이버에 광고를 하고 있고 테무도 광고를 늘릴 걸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자이자 어떻게 보면 전략적 제휴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어쨌든 쇼핑 이 광고 중심이기 때문에 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어떤 그런 성장들이 크게 나쁘지만 않다, 이런 뉘앙스로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스마트 스토어의 파이는 확실히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사실 사람들은 그 스마트 스토어 제품을 구매하는 이 거래액 자체가 떨어질 거잖아요. 다만 이 네이버의 어떤 광고 매출은 또 늘어날 수 있겠죠.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힘들어지게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국내에 판매자들도 모집을 하면서 어떤 중국 직구 어플에서 탈피해서 전체 어떤 오픈마켓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그게 이렇게 커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중국 판매자들이 대부분인데 그 판매자들 사이에서 한국 판매자들은 참 힘든 상황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네이버의 23년 4분기 실적을 좀 종합을 해보면 네이버는 커머스 거래액의 성장은 사실 좀 포기를 한 것 같다. 좀 놓은 것 같고요. 이 어떤 쿠팡과 이 규모의 싸움에서는 한 발 물러선 것 같고, 그리고 이 규모보다는 어떤 수익성에 좀 더 집중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건 2024년에도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네이버의 수익성이 증가한다,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라는 건 결국은 이 판매자들 입장에선 수수료 부담이 좀 커진다, 옛날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판매자들 이래나 저래나 힘드네요. 쿠팡이 어떤 갑질 때문에 힘들고요. 착했던 네이버가 점점점 덜 착해져서 힘들고요. 그리고 중국 직구,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공격해와서 힘들고요. 하지만 저희 같은 온라인 셀러들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정말 이 어려움들 잘 헤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네이버의 사상 최대 실적,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오늘 제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